네, 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어, 오늘따라 웨비나를 방해하는 인자들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래도 무사히 또 시작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율신경계 통로인 HRV와 진료 영역에서의 활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거를 마음 스트레스, 마음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첫 번째 검사로 하고 있는 기능학 센터고요. 저는 이제 다양하게 기능학을 접목해서 또는 영양을 접목해서 개원가에서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마음을 잡아야 다 모든 걸 잡을 수 있다. 생활 습관을 잡기도 하지만 첫 번째 마음을 잡지 못하면 바로 어떤 영양 치료를 하더라도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공부를 20여 년간 하다가 나중에 핵심은 마음 관리, 결국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 치유의 목표점까지 도달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을 한 끝에 결국은 기능학이라는 것과 만나게 됐고, 결국은 그것의 시작이 스트레스 관리고, 마음 관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지고 쭉 루틴 내 삶을 건강하게 살 거냐 하는 걸로 귀결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검사와 그다음에 영양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화면에 보시면 알다시피 자꾸 물음을 왜 그럴까라고 질문했을 때도 시작에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무릎에 해당되는 원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데 스트레스 종류도 피지컬인 거, 이모셔널인 거, 또 스피리추얼인 거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데 통증 분야를 보시는 분들은 신체 스트레스 좀 더 보실 텐데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것까지 확인해서 만성이 되면 다 우울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나 또는 걱정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다 따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주로 보느냐가 과별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전에 통증을 볼 때는 신체를 위주로 보면서 감정을 받고 지금은 거꾸로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난치병이나 또는 항노화나 뭐 비만이나 다양한 걸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 핵심을 시작을 감정 관리 또는 마음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다른 질환으로 왔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와 또는 체중의 감소와 증가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 아니어도 체중 조절, 이상적인 체중 또는 혈당 관리 또는 지질 관리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렇게 관리를 안 했을 때 오는 산화 스트레스, 만성염증, 결국 면역 저하로 생겨서 결국은 이거에 불균형이 되면 결국은 다양한 질환들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뭐 어떤 걸 핵심으로 두냐로 볼 때 사실은 버리는 거, 이게 마음에서도 어떤 걸 내려놓고 또는 간에서도 어떤 걸 해독하고 하는 것들을 비우는 걸 먼저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마음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뇌하고 관련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내가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 행복해지면 행복하게 생각하면 바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바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제 스스로의 감정이나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반응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뒤에도 나오지만 ANS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반응하는 교감신경과 또는 우리가 쉬고 릴렉스 했을 때, 쉴 때 반응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합쳐서 내 몸 안에 심장의 박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이 HRV가 나타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웨어러블을 통해서 시계나 또는 뭐 가슴에 다는 혈압의 맥박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나 또는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3년도, 24년도 논문들이 이렇게 다양한 웨어러블 또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HRV를 통한 건강 관리 또는 직업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HRB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트당 뛰는 심장의 박동수당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의 인터벌을 가지고 그 인터벌의 길이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측정해가지고 그거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앰플리피케이션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메디코아에서 만든 이 HRB 장비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HRB를 지금 메디컬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부교감 신경은 전반적으로 하트 레이트를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HRB는 베리언트는 증가시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HRB를 건강하게 한다. HRB가 높다. 이 말은 결국 부교감 신경 기능이 강화돼 있다. 우리가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고 쉬자고 하면 바로 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강 특도라고 보시고 요거를 기둥으로 놓고 이제 HRB를 해석하거나 환자를 끌고 가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버테틱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우리가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지금 카테콜람이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그 대신 그렇게 지속되면 HRB는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어, HRB를 이해할 때 특히 이제 교감과 부교감을 이해할 때 파라시mpa테틱 위주로 생각하고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 환자에게 배갈 액티베이션을 시킬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뒤에도 수치를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부교감신경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톤들이 RMSSD, 뭐 이게 레귤러 패턴 중에서 스케일로 쉬운 이 어떤 수치가 부교감과 확연되어 있고 부교감 확연되어서 건강하다라고 본다면 RMSSD가 높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시보통이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게 심플하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스트레스다 그럼 여기서 스트레스 인덱스랄지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교감신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 때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업데이트 때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쉴 때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강의를 지금처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HRB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나중에 쉬거나 그럴 때는 쉬고 있을 때 충분한 건강한 부교감 신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하트레이트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합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단계에서 패스트 리스판스로 이렇게 패스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게 부교감 신경이고요. 또는 이게 느린 반응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게 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할 때 주가 파라시mpathetic 톤을 어떻게 하면 올릴 거냐, 강화시킬 거냐, 주로 어떤 걸 어, 어, 건강하게 할 거냐고 볼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능감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증상과 진단을 통한 병원 치료, 표준적인 병원 치료 말고도 기능학 검사를 통해서 특히 여기 이제 기능학 검사 시작이 전에 HRB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유발적인 걸 피하고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을 바꾸는데 여기 생활과 환경을 보면 영양, 운동, 수면 이런 게 있지만 보시면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보면 제일 밑바닥이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맨 밑바닥이 스트레스하고 사회적 관계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가 같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를 HRB를 보면서 환자의 마음과 현재 상태를 어떻게 커relate 시키고 어떻게 끌고 가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현재 HRB 환자가 아프다고 왔어. 힘들다고 왔어.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걸 객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보면 그래도 건강한 편인 것 같고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뭐 랩을 하거나 뭘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상태를 HIV 검사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환자의 보이지 않는 속을,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수로 HIV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irst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 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하는 방에는 마음 검진, 마음 스트레스 방이라고 딱 연기가 돼 있고요. 가보면 이렇게 기기를 비치해 놓고 저희 진료실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바로 HRV를 바로 할 수 있게 합니다. HRV는 자율신경계 상태를 나타내서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특히나 만성 피로나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약속 처방으로 병원에서는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또 저는 어지러운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중추신경의 현기증 이런 것들에 대한 상비용을 약수 처방으로 딱 해놓고 HRB를 이렇게 처방하고 일반 급여로 저희는 현재 지금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렇게 처방하고 그다음에 300만 넣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과 5분 동안 시작될 때 보통 5분짜리를 하면 좋지만 최근에 이제 좀 오래된 논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카톨릭대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3분 동안 심박병이도 한 것이 5분 동안 한 것과 같이 간주할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사 전에 정확한 검사를 하면 3분 동안의 결과값은 5분 측정한 결과 데이터와 똑같이 간주할 수 있다는 논문을 근거로 저희는 3분으로 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에抗코드를 넣고요. 증상은 다양한 게 있지만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해도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를 넣고 만약에 불균형이 심하면 그걸 자율신경계라고 이제 저희 차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의증으로 넣고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는 괜찮은데 환자가 느끼는 게 증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질환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문진표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파일이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돼 있는 과정을 손발이 차갑다, 뭐 추워다, 불면증이 있다, 다양한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해당되는가? 또는 바깥에 리플렛이나 또는 이런 것들로 비춰가지고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보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자율신경계 좀 검사하고 싶어요.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읽을 수 있도록 사실 노트하는 거. 의사가 아는 것보다는 어,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환자를 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어, 저는 이제 이걸 줄인 이제 스트레스 지표가 있지만 이렇게 실제 스트레스, 수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행동 스트레스, 감정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사실 미국 자료를 제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해당되는 게 있는 거를 자세히 보고 나중에 팔로우해서 좋아지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표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HRB도 좋아지는 것들을 팔로우하는. 그래서 항상 HRB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때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거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원인에 해당되는 생활 습관에서 개인 습관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지를 확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란 일이 되지만 그냥 개원가에서는 HRV 검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 생리적 요인, 환경 요인, 심리적 요인 이걸 내가 상담할 시간 없으니까 대충 어떤 문제인지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문제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문제는 다양한 이제 과별로 병원의 상태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교감신경이 반응되면 우리가 코티졸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카테콜라민이랑 연결되는 게 가장 흔한 거고요. 이 스트레스 반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는 카테콜린 항성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다. 나 지금 화나고 있고 힘든데 실제로 부경함이 너무 항진돼 있다. 그러면 영양학적으로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타민 B군에서 B6나 비타민 C나 세미 같은 것들에 있어서 자꾸 감정적으로 우울해진다 그러면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저는 하고 있고요. 심장의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 의한 반응에 따라서 교감과 부경을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교감이 훨씬 더 에너제틱하다. 그래서 심장 HRV로 볼 때 건강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가 항상 스트레스 반응해서 스트레스 있을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확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좀 안정할 수 있게 교감을 따라가지 않게 그걸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엑셀 페달, 게스 페달로 설명을 하면 막 엑셀 받아서 질주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는 정도의 내 몸 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나를 힐링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안 되면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딥브레싱 엑서사이즈를 시키거든요. 환자한테 그냥 호흡 운동해라. 그리고 가능한 길게 호흡해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SNS와 PNS의 밸런스와 패턴을 봐가지고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NS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결국은 노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어떻게 액션할 때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단순히 ANS가 아니라 센트럴 쪽에서 ANS와 페리페럴에서 ANS로 구분될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페리페럴 이펙터 존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되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걱정, 불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술이나 약물 의존에 다른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화면이 그냥 깨졌네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뭐 학생들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ANS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레벨도 올라가고 대사속도도 증가되고 땀이 많이 나고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소화면역 기능은 저하되고 산화스트레스 증가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렇겠죠.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수면 장애가 문제가 있으면 수면의 위생이랄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실제로 HRV를 다시 건강하게 하는데 초점을 HRV 건강으로 따지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IBNT나 영양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HRV의 키 인디케이터는요, 결국은 ANS 펑션이고요. 네, 건강하고 어떻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느냐에서 헬스, 건강한 거에 대한 척도를 보는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사이콜로지컬하게 얼마나 연약해 있냐, 강하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잘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자기의 건강 조절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 인디케이터고 바이오마커가 HR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살 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루 중에도 액티베이션 됐다가 또 쉬었다가 또 업됐다가 또 걱정했다가 또는 또 처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게 HRV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상 범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아예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가 지속되느냐 하는 거에 차이일 뿐이고요.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되는 문제라고 볼때 만성 통증이랄지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통증이랄지 변비랄지 또는 뭐 음식 알러지랄지 뭐 다양한 그다음에 정신 수면 장애랄지 걱정 불안할지 면역이 떨어지는 문제여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실제로는 중증 수술이나 뭐 응급질환이나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RV로 저희는 건강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RV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지를 검사에서 나와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 그 원인은 결국 스트레스다.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 어떻게 그걸 교정할 거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양학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관리하면서 영양치료로 더 업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HRV 또는 로우 HRV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환별로 보면 혈압의 변화나 당뇨의 상태 등이 비타민이라고도 관련돼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HRV 하면서 혈압이나 맥박이나 다양한 검사를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HRV 간단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HRV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RR 인터벌에서 QRS에서 R과 R과의 사이에 인터벌을 측정을 하고요. 그 인터벌을 앰플리피케이션 시켜보니까 이게 일정한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의 길이를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측정해서 다시 타임 도메인이라고 해서 프리퀀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R 인터벌의 사이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화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실험에서 보면은 오토노믹 블락헤드라고 생각하는 아트로핀이나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를 투여를 해가지고 ANS가 작동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트레이트의 변동성은 결국은 ANS를 반영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던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장박동이나 또는 말초 혈관의 움직임이랄지 또는 호흡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움직이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프리퀀시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변화할 수가 있고요. 그 프리퀀시를 다시 프리퀀시에 있는 레벨로 나눴을 때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울트라 로우 프리퀀시 이렇게 나눠서 그걸 이제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건강 상태하고 감정적인 상태하고 또는 롤로지컬 상태하고의 어떤 컬레이션이 있느냐 하는 걸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오고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래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실 때는 이게 이 용어가 어떤 걸 분석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하트레이트에서 이제 표준 표차를 나타내는 그 범주가 어떤 게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걸 보는 거고, RMSD 같이 이제 부경화음을 주로 나타나는 거라서 부경화음이 건강도를 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강할수록 이 이제 메디코어에서 이렇게 이걸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분석하는 거를. 그래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임의 반영을 HRV로 해놨고요. 그거를 이제 건강할수록 신호가 크고 분포가 넓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자율신경이 저하되면 신호는 단순하고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좁아지고 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분포도 작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바로 기계에서 딱 클릭하면 나오는 이 수치를 가지고도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정상 범위에서 높으니까 건강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퀀시별로도 이제 다시 그거를 여러 가지 프리퀀시를 분류해서 베리 로우, 로우, 하이 프리퀀시로 나눠가지고 교감신경은 거꾸로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하이 프리퀀시로 되는 거는 이제 부경험, 패스트 리스폰스가 부경험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패스트 리스폰스가 부경험이 되어야 이해를 하시면 내가 생존할 수 있죠. 릴렉스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잖아요. 인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감신경에 대한 게 하이 프리퀀시 같죠. 이게 반대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토탈 파워라는 건 그 프리퀀시를 전체를 합한 거라서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한 내 반응, 리스폰스에 대한 건강함을 표현하는 거라서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주의적으로 하면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서 밸런스를 보여주고 이 밸런스가 벗어난 것이 건강한 범위냐 그렇지 않고 좀 더 많이 벗어났냐에 따라서 환자가 굉장히 하루 중에 업다운이 심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리딩을 할 때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이게 표현된 거하고 적용할까 이렇게 좀 밀착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환자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이 의사가 이걸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라포가 훨씬 형성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 환자에게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환자를 통해서 도와줄 거를 찾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퀀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F하고 그러니까 부교감과 교감의 안정된 상태인지 또는 교감이 과도한지 부교감이 과도한지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자율신경 불균형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HRV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 또 보는가 보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왜 건강하지 않을까? 그게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거프레인 스킨 엑스니까 피부에 발진이 있어. 장에 변비나 설사가 있어. 또는 더부룩하고 가스가 나와. 그럼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스트레스 아닌 게 없다 삶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어디가 아픈 거 만성질환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어떤 병이 걸려서 걱정되는 거 큰일이 있는 거 그다음에 무대에 서는 거뭐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줄여날 건지 하는 것들을 지도하는 게 이제 의사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제일 큰 거는 토탈 파워 감소가 의미하는 게 커서 토탈 파워가 이 불용색 범주 안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고 그런데도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지금 그래도 잘 관리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지금 좀 오래됐네요.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많이 힘들겠어요. 라고 인지를 해주면서 그러면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을 보거나, 2주에 한 번을 보거나, 또는 도움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을 보거나 해서 자꾸, 저하고 소통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 관리라는 걸로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파워 감소가 확실히 지금 아프다 안 아프다를 떠나서 확실히 회복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실제 논문에도 그렇거든요. ICU 환자나 큰 서저리를 했을 때
토탈 파워가 증가되는 사람은 굉장히 회복력이 좋고 모탈리티가 떨어지고 모탈리티가 높지 않고 컴플렉시도 생기지 않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죽는 사람도 많고 컴플렉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건데 실제로 개원가에서 볼 때도 애우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교감과 부교감이 떨어졌을 때도 에너지 고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라고 볼 때는 이게 교감이 감소돼 있으면 확실히 수면 부족이 하다. 거꾸로 부교감이 있는데고 교감이 장애됐다고 괜찮을 것 같고 막 축 처질 것 같으면 그렇지가 않고 정반대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고민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검사할 때 보면 HRB를 할 때 상태가 조금은 어떤 걸 스티뮬레이션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한달지 술 먹고 들어나 한달지 예를 들자면요. 지금 막 뛰어서 들어와서 한달지 내가 호흡을 막 억지로 이상하게 한달지 또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으며 나올 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질환, 라이프스타일 팩터,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도의 변화,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능학 센터이기 때문에 영양 처방과 환자의 생활 습관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첫 번째를 마음 관리를 하려고 HRB를 한다. 그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영양 치료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패턴을 알고 있어서 HRB 트레이닝 여기 딱 이렇게 되잖아요. 니드 또 뉴트리션 테라피. 결국 영양 치료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진단할 때도 아 토탈 파워가 떨어져 있다. 아 힘드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는 입장으로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업돼 있는 분들한테는 주로 이제 릴렉스 하는 거,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 이때 혈압을 같이 혈압이 높아지면 마그네슘이나 아르기닌이나 지코빌름이나 비슬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지 않고 혈압이 거꾸로 떨어졌으면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좀 업시킬 수 있게 뭐 히시파긴이나 감초주사나 B1이나 리포이스트나 비타민C를 항산화제 위주로 좀 더 처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브로드하게 볼 때 아미노산을 좀 더 같이 투여하는 걸 더 고려하고 있고요. 이렇게 담배만 펴도 담배를 안 핀 사람보다 HRB가 떨어지더라. 그죠? 핵심이.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떨어지시면 담배 피우고 담배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HRB 가지고도.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건강과 어펙티브 디소더, 감정적인 디소더의 바이오마커로 HRB를 쓰는 논문들이 나와서 이게 네이처에만 실린 논문인데 최고 논문입니다. 2016년, 19년 다운데 이렇게 MRI상의 펑셔널 MRI인데도 이렇게 변해요. 이 변화 상태가 HRB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는 오비스티가 있을 때도 HRB가 변해서 이게 떨어지 원래 피지컬 액티비티 이게 세덴테리 라이프스타일 가지고 있는 사람의 HRB가 17, 13% 이상 떨어지더라. SDNN 같은 게 수치로 볼 때는 웨이트가 정상인 사람들이 좋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책에 북에서 나온 건데 인플라메이션 관련해서 이게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에 있는 사람들의 인플라메이터리 패턴을 봤더니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마커들이 높으면 HRB들이 낮더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에서 가끔 HSCRP 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한 사람 HRP 높은데 관리를 통해서 HRB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HSCRP는. 그런데 보니까 HRB는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염증 수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고치는 방향성이 염증으로 얘기하면 항염시켜서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추조거든요. 그럴 때 HRB 하나의 서포트 할 수 있는 마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석한 환자들에서의 HRB 검사했던 논문들이 최근에 나왔고요. 이거는 2024년도 이게 논문이네요. 최근에 이렇게 해서 이런 HRB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가 있고 프로그노시스도 해결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메이저 유로로직 서저리 한 뒤에도 포스트 오피 컴플리케이션을 프레딕션 예측하는데 HRB가 사용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타임 데모인을 볼 때 이거는 이제 보다가 제가 아 이거 도움 되겠다는 게 ANS 볼 때 SDNN이 전반적인 ANS의 파워를 보고 프리퀀시 토탈 파워를 볼 수가 있는데 트랜스포터는 RMSS다 이런 걸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씩 안개 넣으면 볼 때 그 수치를 좀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깨졌지만 이제 제가 HRV 검사를 할 때 보통 이런 패턴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는데 이걸 막 일일이 해가지고 영양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TP가 낮다라고 하면요. 아, 이 사람이 독소가 많을까? 산화 스트레스가 많을까? 염증이 많을까? 에너지는 왜 떨어져 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립은 괜찮나? 이렇게 클 걸 봐야지 HRV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영양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보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HRV가 건강하면
리브 런거, 헬시 런거다라고 생각하셔서 HRV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자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사이코 소셜 팩터가 HRV와는 굉장히 관련이 많으니까 특히 갱년기 여성이랄지 또는 수험생이랄지 다양하게 그렇게 사이콜로지 팩터가 있는 분들도 꼭 정신신경과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실은 거니까 이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이나 또는 이 전반적인 B2B 에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클리니컬 패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HIV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장기 기능 나빠지는 것까지 쭉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디프레싱 테스트하고 AB 그냥 HRV 테스트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만 하기도 하고요. 디프레싱 테스트는 이제 의료보험 되는데 주로 그냥 HRV만 요즘에는 하고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같이 하게 해서 하나는 청구하고 하나는 뭐 일반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요. 호흡 훈련 시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들 환자들 케이스인데요. 요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 토탈 파가 떨어져 있으면서 어, 망가진 환자들도 볼 수 있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와서 파라시mpathetic 톤이 확 올라가 있으면서 또 심퍼티 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활성산소 검사를 한달지, 그다음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달지, 저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푸드 아이지를 통해서 장애 문제가 생겼고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바꿔야 할 자가 있고 또 유기상검사를 했더니 다양한 에너지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영양치료를 같이 하면서 먼저 가야겠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장애 문제, 해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유기상검사를 심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에 보기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페레이스트 같이 이렇게 염증과 관련돼서 HSLP가 좀 높다 그러면 페레이스트 검사를 해서 이게 낮으니까 지방산을 좀 좋은 걸로 먹고 그저 고기를 좀 적게 먹고 튀긴 거 적게 먹고 이런 것도 이제 식이요법을 같이 가야 되는 걸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HRV를 초도를 통해서 원인을 또 찾는 검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잘 먹고 있는데도 보시면 이렇게 라이신이랄지 페닌이랄지 특정 요소들이 영양소들이 떨어져 있어서 아미노산을 또 보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똥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똥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들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유도하거나 또는 확인해서 하는 다음 단계로 하게 되는 초도 검사로는 무조건 HRV 검사가 필수적이다. NK 검사도 마찬가지로 HRV 검사의 토탈포가 떨어졌어. 근데 나이가 좀 있고 뭐 암이 있거나 또 난성이 있어. 그러면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봅시다. 떨어져 있네.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이제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설계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보면 중요한 건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가지고 범주 안에서 토탈 파워도 정상인 것이 좋겠죠. 이 모양새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저는 정상이라고 안 보고 이걸 좀 더 강화시켜야지 건강하다. 그리고 맥박도 빠르니까 카테콜라민도 작동하고 부교감 신경 적어진다. 뭔가 놀라고 힘들고 불안하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그런 상태로 오면 벌써 의사는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왜 그런 거,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토탈파가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경우는 다양한 검사를 하게끔 먼저 하거든요. 이게 왜 떨어지는가 모르겠다. 굉장히 심각하다. 염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다양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검사를 더 해보자 하는 걸로 나가고요. 그렇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영양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부감신경 패턴이 증가돼서 RMSSD가 증가돼 있고 이게 홀로가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건강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가만히 릴렉스 되 있는 상태에서 투 딥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이것도 밸런스가 깨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혈압이 낮다 그러면 이 환자는 싱크업으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훅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하고 커릴레이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린 범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환자 보고 딱 보면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이 그린 범주가 좋아요. 라고 이해를 하고 환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이 건강 토탈 파워가 떨어지니까 SDNA 떨어져 있고 부관신경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쫄아들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봐서 아까 같이 이런 수치를 보면 이해를 하실 거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쉽게 설명하셔도 되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스포팅이 증가돼 있잖아요. 이것도 건강한 게 아니라 정상 범위에서 좀 오버돼 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뭔가 어지러워요. 그러면 되게 어지럽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건강하네요라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환자가 앞에 있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호흡을 가지런히 하고 있는데 맥박도 높지 않은데 당신은 지금 앞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상태처럼 놀래고 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는 항진돼 있는데 지금 호랑이 없어요. 옆에 위험한 거 없어요. 지금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환자는 안 좋은 상태다. 하지만 파워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다시 내가 괜찮은데 내가 왜 이러지? 뭐 무슨 문제가 있지? 하는 것들을 찾아서 어, 해결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로 와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HRV가 정상으로 나와도 그걸 이해하고 환자를 읽어주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토탈 파워가 증가돼 있어도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로 환자가 액티비티를 증가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쉬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환자가 얘기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하고 불편한 상황들하고 컬레이션해서 항상 봐야 됩니다. 요것만 보는 거는 부정확해요. 그래서 HRV를 보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거 오늘 이게 검사한 건데요. 이게 이제 70대 중반의 어지러움 환자여서 힘든 부신인데 어지러움 치료를 이제 기내학적 검사를 하고 쭉 치료하고 HSCRP도 아까 말한 염증이 수치가 높았는데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헤모글로빈 A1C 헤모글로빈 A1C가 8.0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치료를 한 다음에 잘 따라주셔서 6.6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8.0인 70대 중반의 여성분이 그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기내학적 치료를 해서 6.6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컨디션은 오늘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비염이 있고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서 아이비트를 했는데도 보고 팔로우 했더니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림이 좋아졌죠. 토탈 파워가 특히나 올라갔고 이게 파라시mpathetic 톤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도 아직도 더 좋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중간중간 또 팔로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HRV를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읽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툴로도 중요하고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밸런스가 깨졌는지를 통해서 환자의 맞춤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영양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IBN들 할 때도 HRV를 한 다음에 처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어, 하여간에 이거는 마음을 보는 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겉으로 눈으로도 시진이나 문진으로 통하지 않는 실제 객관적인 마음을 보는 창구라고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가능한 한 레퍼런스가 많고 이것 자체가 많은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디코와 것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환자를 팔로우하고 진료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